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서울로도 임장도 자주 다니고요. 전화 임장도 자주 하는데 최근에 조금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즘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뭐 전세 매물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매물이 아예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요. 뭐 경기도든 아니면 지방이든 그런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의 특징이 일단은 향후에 공급이 많이 부족한 곳들이긴 하거든요. 어떤 심리가 여기에 작용을 하냐면 지금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 저희가 좀 불안정한 상황들도 있었고 뭐 대출금리가 아직 그렇게 많이 낮아진 상황도 아니고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좀 심리가 많이 아직도 다운이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뭐 일부 서울이나 좀 요지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 외에는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전세나 월세, 임대를 선택하겠죠. 공급은 부족한데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지방에 있는 어떤 부동산 소장님은 지금은 전세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서울에 임장을 가면서 매물 체크를 하다 보면 정말 전세가 없는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매매는 정체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매매를 자극시키겠죠. 내가 이 전세의 가격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사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연출이 되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최근에 지금 입주가 되게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장 이제 분위기를 보면요. 수요가 되게 많이 붙는 게 보여요. 특히 입주가 다가오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에 일반 분양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다 했을 때는 입주권이 당연히 좋은 도모수를 갖고 있고 무상 옵션도 있고 좋긴 해요. 근데 초기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매매가가 10억이다 했을 때 보통 초기 투자금이 6억, 7억 정도 필요해요. 근데 일반 분양권은 계약금에 프리미엄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일반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랑 현장의 분위기는 되게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 봤을 때 여기는 물량이 되게 많으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게 좀 보여진다. 이제 그게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지금 이제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갭 투자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잖아요. 갭 투자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갭 투자, 전세 끼고 산다 했을 때는 내 돈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들어오는 세입자가 싫어하거든요. 맞죠? 대출 있는 집에 불안해서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 전세 보증금을 내가 몇 억이나 주고 들어가는데 이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혹시나 경매 넘어가면 내가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겁이 나서 대출 있는 집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대출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제가 뭐 저희 수강생 분들이나 제가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어떻게든 내가 지금 서울에 전세 끼고 하나를 사두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전세 끼고 서울에 사둘까를 생각하세요. 그만큼 수요는 많다. 근데 일단 우리가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더라도 서울이나 뭐 경기도의 요지에 갭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3일에 조기 대선이 있죠. 대선 결과가 나오면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대략적인 큰 틀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그때까지 기다린 분도 있겠지만 지금 또 현장 분위기를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또 이렇게 빨리빨리 물건을 알아보고 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우리가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잠깐 해제해줬는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재지정을 했죠. 사람들의 수요는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2022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 빠졌잖아요. 전국이 다 하락을 했다가 서울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요는 항상 있어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집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집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내 집을 한 채 갖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집이 한 채 있다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자산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집을 한 채 더 살까? 분명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필수제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수요를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주춤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조금만 기다렸다 사야겠다. 주춤하는 거지 그 수요가 절대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 싶으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집중이 되는 거죠. 확실히 서울부터 이게 집중이 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대출 규제 같은 것도 지방은 좀 풀어주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금 공급이 부족해지는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지금 울산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많지만 향후 공급은 되게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는 동네들은 향후에 수요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정말 확실히 좋은 곳들, 서울 경기에서 좋은 곳들을 선택하는 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드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시드가 작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금 특히 최근에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또 그런 쪽으로 돈이 시드가 작은 분들은 일단 지방에 그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서 내 시드를 좀 키운 다음에 내가 나중에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분들은요.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사실 후행이에요. 항상 뭐 우리가 거래 신고가 되고 한 달 뒤에 나타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장은 데이터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임장 많이 가셔야 되고요. 임장을 내가 많이 못 간다 했을 때는 전화 임장이라도 자주 하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곳에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사항들, 제가 조금 알게 된 사항들이 있으면 또 빠르게 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